네, 반갑습니다. 한국사회 해설의 품격을 담은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지난 고급 42회 전반부 해설에 이어 후반부 해설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6번의 문제의 경우 밑줄 그은 이 제도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는데 확인해보죠. 여기 일단 이원익 대감, 그리고 박납의 폐단으로, 그리고 여기 곡물을 현물 대신 쌀로 거두어 선해청으로 납부하였다. 이걸 바탕으로 했을 때 26번의 제도는 대동법인 걸 알 수 있어요. 대동법. 제가 이거 키워드들을 각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여기 이원익은 그 문제에 제시된 제도를 건의한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이 박납의 폐단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그 조선시대에는 곡물을 냈어요. 곡물. 일종의 특산물. 그러니까 뭐 귤이라던가 전복이라던가 이런 걸 내는데 그게 각 지역별로 고루고루 이렇게 보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강원도에서 막 전복을 가져오라고 해. 막 갑자기 그 난 육지에 살고 있는데 막 오징어 가져오라고 해. 이런 식으로 뭔가 구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니까 당시에 이걸 대신 내주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되게 비싸게 받아 먹어요. 비싸게. 그러니까 당시 그런 평민들이 고생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곡물 대신 뭐 쌀이라던가 뭐 돈 이런 걸로 내고 그거를 거둔 기관이 선해청이에요. 이 키워드들 모두 외워두는 게 좋아요. 다 중요한 키워드라. 1번 양반에게도 군포가 부과되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호포제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호포제. 이거는 흥선대원군과 관련된 키워드죠. 2번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지게를 발급하였다. 이거는 대한제국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대한제국. 시기상으로 문제 제시된 시점보다 너무 뒤에요. 거의 19세기 말 그쯤이거든요. 안 맞고요. 자, 3번 풍룡에 따라 전세를 9등급으로 차등 부과하였다. 이거는 공법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 세종식의 공법 중에서도 그 연분구등법이에요. 연분구등법. 틀렸고요. 4번 부족한 재정의 보충을 위해 선무군관포를 징수하였다. 이거는 균역법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균역법. 당시 그 선무군관이라는 직책을 분홍들한테 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징수한 거죠. 안 맞고요. 5번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 곡물을 현물 대신 쌀로 내니까 그럼 기존의 곡물을 거두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그걸 담당하는 상인이 공인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이 이원익 외에도 그 대동법 관련해서 이 김육이라는 인물도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같이 외워두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이어서 27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여기 의산문답이란 키워드가 정말 중요했어요. 이 사료 내용은 제가 일단 좀 적은 다음에 좀 설명드리면 일단 문제에 제시된 인물은 의산문답을 저술한 홍대용이에요. 홍대용. 이게 사료 내용을 조금 제가 간단히 얘기해드리면 중국에 대한 그런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여기 하늘을 이고 땅을 박는 사람들은 뭐 지역마다 모두 다르다. 그러니까 너무 중국 중심으로 세계를 보지 말고 그 각 지역 그런 각 나라마다 이렇게 뭔가 보는 그런 게 다르다 보니까 너무 중국 중심으로 이렇게 세계를 보지 말자. 이런 걸 주장한 게 이 홍대용이라는 인물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선지 분석해 보면 1번 지전성과 무한 우주론을 주장하였다. 이거 맞아요. 문제에 제시된 인물은 약간 천체, 약간 이런 거랑 관련된 주장들을 많이 했어요. 정답이고요. 2번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이거는 유득공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유득공. 이게 유득공의 발해고라는 그런 서적에서 나온 거거든요. 안 맞고요. 3번 북한 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하였다. 이거는 김정희와 관련된 키워드예요. 김정희. 이 키워드도 이 인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키워드예요. 4번 서울 출신으로 규장각 검서관에 등용되었다. 이거는 좀 많은데 제가 대표적인 인물만 얘기하면 박제가예요. 박제가, 뭐 이덕무, 유득공, 서희수 이 넷이 있는데 일단 이 박제가가 제일 잘 나와요. 5번 여전론을 통해 마을 단위의 토지 분배와 공동 경작을 주장하였다. 이거는 정약용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이거 아마 제가 저번에 다룬 41에서 나왔던 키워드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아니에요.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상하파 중에서도 이런 좀 천체랑 관련된 키워드를 얘기하는 인물이 이 홍대용밖에 없어가지고 좀 기억해두는 게 좋아요. 좀 추가적인 키워드 제가 알려드리면 이 혼천이라는 키워드도 있거든요. 해풍사님, 혼천이는 조선 세종시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것도 맞는데 이 홍대용이 만든 또 다른 혼천이가 있어요. 이거 가끔 많이 묻는데 이 혼천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선전기 혼천이가 있고 후기 혼천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구별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28분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의 종교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는데 뭐 일단 접근해보죠. 여기 쭉 읽어보니까 탄핵을 당했다? 이거 사교? 그러니까 이 여기서 사교라는 거는 간사한 학문. 이거 간사한 종교다. 이게 깐 거예요. 왜? 읽어보죠. 여기 이승훈, 정약용 등이 교리를 토의하다 적발된 사건. 그리고 진산의 윤지충, 권상영이 조상에 대한 제사를 폐지하여 처형당한 사건. 이 키워드들이 뭐냐면 공통적으로 뭐였네요. 잠깐만요. 여기 박해예요. 박해. 이거는 조금 중요해가지고 제가 좀 각자 설명드리면 일단 여기 이승훈이랑 정약용과 관련된 여기다 적겠습니다. 이승훈과 정약용과 관련된 박해는 신유박해예요. 이거 1801년이고요. 이거 순조 원년. 그리고 여기 진산의 윤지충, 권상현 등이 한 거는 신해박해예요. 그러니까 문제 제시된 종교는 당시에 약간 좀 평등함 이런 걸 주장하거나 아니면 그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부해가지고 되게 차별을 많이 받았어요. 배척당했죠. 참고로 이건 1791년이에요. 이거 외워두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문제 제시된 종교는 천주교예요. 천주교. 이 천주교랑 관련해서는 이런 박해 키워드가 진짜 많이 나와요. 이 박해들. 자, 그러면 선지 분석해보면 1번 단군 숭배 사상을 전파하였다. 이거는 대종교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대종교. 안 맞고요. 2번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초제를 거행하였다. 이거는 도교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도교. 3번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경전으로 삼았다. 이거는 동학이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이 동학에 대한 교리랑 그 포교를 위한 가사집을 담은 책이에요. 안 맞고요. 4번 청을 다녀온 사신들에 의하여 서학으로 소개되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에 제시된 종교는 종교가 아니라 일종의 학문으로 처음 전래된 게 좀 독특한 특징이에요. 정답이에요. 5번 유불선을 바탕으로 민간 신앙의 요소까지 포함하였다. 이거 조금 어려운 키워드인데 이것도 동학이에요. 이 동학이란 종교가 좀 다양한 종교의 특징들을 융합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관련돼서 나오는 키워드가 대표적으로 한울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하느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좀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한울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학 키워드가 잘 나와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29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의 경제 모습을 물어봤는데 일단 접근해보죠. 아까 고려경제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조선 후기 낼 확률이 높은데 여기 힌트 있네요. 전황. 그리고 여기 부산과 대구.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전황이라는 키워드는 이 돈이라는 것을 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좀 부자들이 돈을 막 펑펑 쓰는 게 아니라 계속 자기들 돈만 이렇게 배불리 채우니까 이 돈이라는 게 돌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 속에. 그러니까 돈을 유통시켜야 되는데 돈을 꽁꽁 숨겨놓고 돌아가지 않으니까 이 돈에 대한 그런 귀중함이 높아진 거예요. 그런 패단을 말하는 거고 여기 또 잘 보면 상인이랑 관련된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유한 상인, 이것도 부유한 상인. 이걸 바탕으로 할 수 있는 게 역시 29번도 조선 후기를 낸 거예요. 이게 진짜 야매적인 접근인데 만약에 경제 유형을 낸다 칠 때 이게 10번 때 경제 유형을 내면은 보통 고려고 이게 20번 때 경제를 내면 거의 조선 후기의 확률이 높아요. 한 8, 90% 정도는 먹힌다 봐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선지 분석해보면 1번
덕대가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였다. 문제 제시된 시기에는 광산 경영이 됐었거든요. 이게 왜냐면 돈을 많이 벌게 해줘요. 맞고요. 2번 담배와 면화 등이 상품 작물로 재배되었다. 이것도 맞아요. 대표적인 상품 작물이죠. 문제 제시된 시기에는 농법이 발달하니까 이런 상품 작물도 점차 재배했어요. 3번 수도권이 세습되는 수신전, 휴량전이 있었다. 이거는 과전법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과정법. 이거는 거의 여말선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려 말기에 제정하긴 했는데 거의 조선 초기에 대표적인 제도라고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만든 건 고려 말인데 실질적으로 조선 초기에 좀 운영되었다. 그 정답은 3번입니다. 송삼만상이 대청무역으로 부를 축적하였다. 상인 맞습니다. 문제 제시된 시기에는 상인의 활동이 활발했어요. 5번 외관에서 계시무역과 후시무역이 이루어졌다. 이거는 그러니까 일본이랑 교류를 한 건데 계시무역이란 거는 공무역이고 후시무역이란 건 밀무역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어서 30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사건에 대한 거 물어봤는데 뭐 접근해보죠. 여기 유계춘의 무덤 그리고 여기 백낙신 이걸 바탕으로 알 수 있어요. 30번은 임술놈의 몽개예요. 이게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거 다 적고서 읽게 드릴게요. 이 사건은 참고로 1862년에 발발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 백낙씨는 진주 지역에서 약간 좀 탄관오리 같은 인물이에요. 정치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유계춘과 같은 인물들이 당시에 봉기를 일으킨 거예요. 와, 나 진짜 여기 못 살겠다. 갈아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인술논모임 봉기와 관련된 문제인데 일단 선지 분석해보면 청해군대에 의해 진압되었다. 제가 저번에도 이거 얘기한 것 같은데 청나라가 이게 남의 나라 이렇게 봉기까지 막아줄 정도로 여유롭진 않아요. 특히 농민이면. 참고로 이거는 이모군란이랑 갑신정변이 대표적으로 있어요. 안 맞고요. 2번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 관계 없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거를 했다고 해서 뭐 최재우가 동학을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적인 상황 때문에 나중에 동학을 좀 만들었다고는 볼 수 있는데 아무튼간 이 사건 때문에 만든 건 아니에요. 틀렸고요. 3번 왕이 도성을 떠나 공산성으로 피란하였다. 이거는 이괄해난이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이괄해난. 1624년에 발생한 건데 당시에 인조가 여기 공산성으로 피란하였죠. 안 맞고요. 4번 남접과 북접이 연합하여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 이거는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남접은 정봉준, 북접은 손병희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당시 연합한 거 보니까 그 2차 그 동학농민운동 때 우금치 전투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연합했으니까 조직적인 전개 맞을 거예요 아마. 5번 사건의 수습을 위해 박 교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정답이에요. 이때 이 박 교수가 파견돼가지고 이 문제 제시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기구로 삼정 이정청의 설치를 건의했어요. 삼정 이정청.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앞서 제가 이 남접이랑 북접이 연합하여 조직적으로 전개됐다고 설명했는데 이게 아마 나중에 동학농민 운동에서도 이게 순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해두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이어서 31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줄은 이 기구가 추진한 정책을 물어봤는데 어디 살펴보자. 이 기구는 뭐 얘기하다가 개화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1880년에 설치되었다. 그리고 12사가 있었다. 이걸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게 31번은 통리기 무화문이에요. 통리기 무화문. 그러니까 이 기구는 개항기 시기에 개화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설치됐고 이 12사라는 거는 그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나눈 거예요. 여기로 치면 뭐 외국과 통상, 뭐 군사 동솔, 외국어 번역 이런 것들 역할 맡은 거죠.
이 통리기 무화문과 관련된 거 찾으면 되는데 1번 재판소를 설치하여 사법권을 독립시켰다. 이거는 2차 가복개혁과 관련된 소리예요. 2차 가복개혁. 시기적으로 이후로 안 맞고요. 2번 미국과 합작하여 한성 전기회사를 설치하였다. 이게 아마 제 기억에는 좀 뒤인데 이거 1898년쯤일 거예요. 시기적으로 이후라서 안 맞고요. 3번 오군영을 이영으로 족소하고 별기군을 창설하였다. 맞아요. 이게 별기군이라는 게 개항기 시기에 맞춰서 만든 신식 군대거든요. 그거의 대표 사례로서 연결됩니다. 정답이고요. 4번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백전을 주도하였다. 이거는 흥선대원군과 관련된 키워드네요. 근데 이 흥선대원군이 1873년에 계유상소로 인해서 물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전 키워드랑 안 맞아요. 다 틀렸고요. 5번 교육 입국조서를 반포하고 외국어 학교 관제를 마련하였다. 이거 역시 2차 가보예요. 이건 약간 좀 근대식 학교 그런 걸 만들자 그래가지고 안 맞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 12사란 키워드랑 개화정책을 총괄한다는 키워드를 기억하면 좋아요. 자, 이어서 32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내면 진짜 어려워하는 대표적인 통합사 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좀 이런 문제에 좀 팁을 드리면 이렇게 가나다라 말을 섞어 놓은 거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최익현 업적이야. 근데 그건 다를 섞어 놓고 김옥균 업적이야. 가를 섞어 놓고 전몽준의 업적이야. 말을 섞어 놔요. 이렇게 말하면 좀 무슨 말인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그냥 문제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1번 반침약 기지를 들고 우금치 전투에 참여하였다. 이거는 전봉준과 관련된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다랑 관련된 거예요. 틀렸고요. 2번 군국기무처의 총재로 개혁을 주도하였다. 이거는 라랑 관련된 거네요. 안 맞아요. 3번 이펑군주제를 꿈꾸며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이거는 김옥균이 대표적으로 있죠. 그 나의 인물이랑 관련됐네요. 틀렸고요. 4번 을사늑약에 반대하여 항일의병을 일으켰다. 이거는 그 최익현과 관련된 거니까 가예요. 자, 봐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인물들이 있으면 여기 있는 거를 그냥 막 섞어놔요. 그러니까 그래서 섞어놓고서 혼동을 유도하는데 그 사이에서도 정답이 되는 인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했으니까 답은 5번이거든요. 평민의병장에서 대한독립군 사령관으로 활약하였다. 이게 정답인데 이게 왜 정답이 되냐면 이 홍범도라는 인물은 여러분들 이거 잘 안 배웠을 수도 있는데 정미의병 때도 활동했어요. 이게 조금 낯선 키워드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물은 정미의병 때도 활동했었는데 그 이후에 일제감정기 시기에 그때 간도 지역으로 넘어가가지고 더 많은 그런 항일 독립운동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이 팁 참고해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이어서 33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물어봤는데 일단 먼저 확인해보죠. 여기 일본 장교들은 군사의 대우를 정리하라요. 한문의 역사고 여기 일본 자객들이 왕후 폐하를 수색. 그래서 왕후를 찾았고 칼로 범하였다. 이거는 을미사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여기서 이 왕후는 명성왕후예요. 명성왕후. 그 당시에 이 명성왕후가 칠러 정책을 추진해요. 그러니까 당시 그 청해 전쟁 이후에 시모노세키 조약이란 걸 청나라랑 일본끼리 맺는데 당시에 중국의 일부 지역을 일부 지역을 일본이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당시 삼국 간섭이라 해가지고 그때 아마 영국, 프랑스, 러시아일 거거든요. 그 영프로가 그 일본한테 야 니네 너무 커지는 거 아니야? 그 라오뚱만도 청나라한테 돌려줘. 그래서 당시 명성황후가 야 러시아가 이렇게 멋있다니 러시아랑 친해져야겠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당황 탄 거예요. 칠러 정책? 나 이제 너희 먹으려고 시작하는데 칠러 정책? 안 돼.
그래서 이 명성황후를 없애버린 사건이 을미사변이거든요. 그래서 이 을미사변을 계기로 당시에 고종이 도망가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그게 아관파천이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문제 제시된 시점은 이쯤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유영이 그 흐름을 좀 바탕으로 짚어두는 게 좋아요. 참고로 이 아관파천 이후에 그 대한제국 건설도 낼 수 있으니까 그 순서까지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자, 이어서 가 시기에 실시된 정책. 일단 먼저 확인해보죠. 여기 황룡포를 입은 고종의 모습. 황제 즉위식을 올린 후 새로운 국호인 가를 선포하였다. 바로 나왔네요. 제가 방금 말한 대한제국. 이거는 대한제국 시기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 황룡포라는 건 황제의 옷이에요. 황제의 옷. 이제 고종이 황제가 된 거죠. 그거랑 관련된 거니까 대한제국 시기에 뭐가 있었나요? 그걸 물어본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럼 일단 분석해보죠. 1번.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임명하였다. 이거 정답이에요. 이 키워드도 조금 어려운데 이게 한 1902년쯤이거든요. 제 기억에. 그 이범윤이라는 그 인물을 간도에 파견한 이유가 이 대한제국 시기쯤 와서는 이 간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됐어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이 인물을 파견해서 좀 관리 좀 이제 제대로 하자. 우리 영토로. 이거랑 비슷한 키워드가 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 대한제국 칙령 41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도랑 관련된 거. 그러니까 이 시기에 좀 우리나라 영유권을 좀 지키기 위한 활동 같은 게 많았다. 그걸 연결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럼 나머지 선지 분석해보면 김윤식을 청해 영선사로 파견하였다. 이거는 1881년이거든요. 거의 개항기 초기라서 이전이에요. 안 맞고요. 3번 건양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이거는 을밀기역과 관련된 키워드거든요. 거의 1895쯤? 이쯤이거든요. 아마 95였나 96이었나. 아무튼 이것도 이전이라 안 맞아요. 4번 행정기구를 6조에서 파라문으로 개편하였다. 이거는 1차 가보예요. 1차 가보. 이거는 1894쯤인데 아무튼 이것도 이전이에요. 이거 이전, 이전, 이전. 5번 공사노비법을 협파하고 과거제를 폐지하였다. 이것도 1차 가보예요. 그래서 역시 이전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 대한제국과 관련된 키워드가 또 다른 걸로 뭐 원수부라던가 상공학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같이 외워두세요. 자, 35번 문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신문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는데 뭔지 한번 접근해보죠. 근데 신문 유형이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잘 낸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한성순보랑 그 독립신문이랑 대한매일신보가 있는데 아마 그 셋 중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일단 읽어보죠. 일단 여기 힌트 쭉 읽어보면 영국인 베델과 양기탁이 함께 창간. 그리고 외국인이 발행한 신문이어서 사전급여를 안 받고 항일 논설을 실었다. 제가 말한 거 나왔네요. 이거 대한매일신보예요. 참고로 저도 문제를 미리 검토하고서 해설을 하긴 하는데 약간 저도 그 기출의 경향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런 거 잘 나오는 거 정도는 얘기를 하면서 말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그래서 이거 대한매일신보인데 이 신문이랑 관련된 키워드는 이 영국인, 그러니까 뭐 말이냐면 그 신문 중에서 이렇게 영국인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될 만한 신문이 이거밖에 없거든요. 한능검 수준에서는. 그래서 이 영국인이라는 키워드 외워두는 게 좋아요. 그럼 접근해보면 1번 천도교의 기간지로 발행하였다. 이거 만세보예요. 틀렸고요. 상업 광고가 처음으로 게재되었다. 이거는 한성 주보예요. 주보. 틀렸고요. 3번 국채보상운동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정답이에요.
문제 제시된 신문은 항해 논설을 많이 실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경제구국 운동인 국채보상운동 확산도 기여했어요. 참고로 이 대한매일신보 내면 이 키워드 정말 초단골이에요. 진짜 거의 한 10개 내면 한 7개는 여기서 답 낸다 생각하면 돼요. 정말 꼭 중요합니다. 자, 4번. 농촌 계몽을 위해 분화로드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거는 일제감정기는 가야 되는데 동아일보예요. 거의 1930년대 그쯤. 틀렸고요. 5번. 순한글 신문으로 열흘마다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건 한성순보예요. 참고로 여기서 이 신문 암기하는 팁을 조금 제가 드리면 여기서 이 순자가 열흘 순자예요. 그래서 열흘마다 발행하는 거고 주보에서 주가 일주일이에요. 그래서 주보는 일주일, 순보는 열흘. 이런 식으로 외우면 조금 더 신문 키워드 암기할 때 좋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36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이거 좀 많이 낚였을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설명드릴게요. 일단 가해신문. 가해신문이 아니라 가해조약. 여기는 대일본 제국정부는 군사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시로 사용한다. 이거는 한일의 동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체결한 이유가 당시에 일본이 러시아랑 전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나 전쟁해야 되니까 너의 요충지 좀 사용할게. 그걸 다룬 거고 아마 이거 나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 이거 지금 풀어서 오답 보는데 나 이거 을사늑약으로 헷갈렸다. 손 드세요. 을사늑약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 그리고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할 것. 이거는 일사득약이 아니라 한일 신협약이에요. 한일 신협약. 발음이 좀 어려운데 이게 다른 말로는 정미칠조약이거든요. 최푼사님 이거 통감 언급되는 거 혹시 일사늑약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제가 저번 41회 때도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 통감을 그가 설치한다는 것이 을사늑약이고 이 시기에는 이 한일 신협약 그러니까 정미칠조약으로 이런 통감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지킨 것이 이 조약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 보고서 무조건 을사늑약인가 그런 게 아니라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아무튼 설명 좀 길었는데 선지 분석해 보면 1번 안중근이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이거는 거의 1909년이죠. 문제 제시된 내용이 사의를 물었으니까 이건 이후. 2번 의병 진압을 위한 남한 대토벌 작전이 전개되었다. 이것도 1909년이에요. 똑같아요. 이후고요. 3번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내정개혁을 요구하였다. 이거는 동학농민운동 시기인데 거의 1904년에서 5년쯤? 거의 그쯤이라서 아무튼 답은 아니에요. 이건 이전이고요. 4번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의 특사가 파견되었다. 이게 정답이에요. 왜 그러냐면 을사늑약을 체결한 이후에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 특사가 파견됐는데 당시 일본이 놀라가지고 고종을 강제로 퇴위하고 군대도 해산시키고 이 조약도 같이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어떻게 보면 이 조약을 맺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연결되는 키워드예요. 정답입니다. 5번 영국군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이거는 1885년부터 87년까지거든요. 아무튼 이전까지예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문제 저한테 질문 진짜 많이 오거든요. 이거 일사는 게 아니라고 가장 질문 많이 받은 문제 중 하나인데 여러분들 이거 사료 보면서 맥락을 잇는 훈련을 좀 잘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 만약 헷갈렸다면. 자, 이어서 37번 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외 독립운동에 대한 걸 물어봤는데 이거 키워드가 조금 어렵네요. 일단 접근해보죠. 1번 샌프란시스코 중앙 총회를 두었다. 이거는
여기 대한인 국민회랑 관련된 거예요. 라 키워드랑 연결되는 거라 안 맞고요. 2번 숙무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이거는 멕시코 지역이랑 관련된 거거든요. 그 이근영이라는 인물이 만든 건데 대표적으로 아무튼 문제 제시된 내용 중엔 없네요. 여기는 멕시코랑 관련된 게 없거든요. 틀렸고요. 자, 3번 권업 잠시만요. 그 권업신문을 발행하여 민족 의식을 고취하였다. 이거는 권업회랑 관련된 거예요. 권업회. 권업신문은 연해주랑 관련된 대표적인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안 맞고요. 4번 28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이거는 일본이랑 관련된 키워드인데 당시에 일본에 있는 유학생들이 그런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거예요. 여기에도 일본이랑 관련된 키워드는 없어서 틀리고요. 5번 이상설과 이동희를 정 부통령으로 선임하였다. 맞아요. 이게 연해주에 있었던 대표적인 그런 망명 정부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상설이 이 대한광복궁 정부라는 키워드랑 잘 연결돼서 나와서 외워두는 게 좋아요. 답은 5번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걸 헷갈렸다면 이 간민회는 뭐예요? 부민단은 뭐예요? 이것 때문에 헷갈렸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거 일일이 다 설명하면 너무 길어져가지고 아마 나중에 또 이런 거 나올 테니까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런 키워드를 내는 이유가 여러분들 혼동하게 하려는 거예요. 혼동하게. 근데 정작 이런 거에서는 의외로 개념집에서 나올 수 있는 좀 그나마 자주 볼 만한 키워드? 이런 거를 정답으로 줄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이런 거 나왔다고 너무 쫄지 마요. 만약 이런 키워드들이 답이 다 아닐 때만 이런 걸로 정답을 만들지, 이거 맞나 아닌데, 설마 이걸로 정답 내는 거 아니야? 그런 문제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이거 여러분들 쫄게 하려고 그런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38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줄은 만세시 운동이라는데 만세 운동이면 3.1 운동 아니면 60만세 운동의 확률이 높거든요. 읽어보면 일본군 제압리에서 주밀학살. 여기까지만 읽어도 돼요. 이거 3.1 운동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그 경기도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 같은 거거든요. 여기 그 이때 당시 제압리 지역에서 그 교회에도 사람을 가두고 당시에 좀 여러 식으로 그 주민들을 학살한 사건이에요. 당시 전국적으로 이 운동이 확산되니까 이 시기에 그 운동을 진압시키기 위해 발생한 되게 안타까운 학살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 잘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거예요. 진짜 마음 아픈 사건이니까. 1번 사회주의 세력의 주도 아래 계획되었다. 이거는 60만세 운동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안 맞고요. 2번 순종의 인산이를 기회로 삼아 추진되었다. 이것도 똑같아요. 참고 참고로 3.1 운동은 고종의 인산이를 기회로 했습니다. 3번 조선 형평사를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거는 형평운동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형평운동. 4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게 정답인데 이게 뭔 얘기냐면 그 3.1 운동 이후에 조금 더 조직적인 그런 독립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항일 독립운동을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면에서 당시 이 정부를 수립한 계기가 됐어요. 조금 더 우리 조직적으로 활동하자. 그 계기점을 준 운동. 정답이고요. 5번 박상진이 주도한 대한광복회 결성에 영향을 주었다. 이거는 아예 안 맞는 게 이 사건은 1919년이거든요. 이 운동. 근데 이거는 1915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전이거든요.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39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단체에 대한 거 물었는데 음, 여기 광주에서 일어난 교부 학생 대 중학생의 충돌. 이게 힌트가 더 없나? 어디 보자.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그 당시에 광주 지역에서 한 그 조선인 학생, 한국인 말고 조선인이라 쓴 게 맞겠다. 그 조선인이랑 일본인 학생들끼리
충돌이 났어요. 근데 당시에 둘 다 잡아가 놓고 일본인 학생들은 풀어주고 조선인 학생들은 가둬버렸어요. 그 경찰서에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1929년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 항일 운동에다가 그 문제 포인트 다시 돌아와서 여기 본부에서 이 긴급 조사 보고를 지령한 동시에 뭐 사태 진전 주시, 이게 뭔 말이냐면 이거 그냥 제가 좀 쉽게 풀어드릴게요. 이게 진상조사단 파견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진상조사단 사료가 좀 어렵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진상을 파견해서 알려주자. 그거를 주도한 단체가 바로 신간회예요. 그러니까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랑 신간회는 거의 세트로 잘 나오는 대표적인 키워드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 두 개는 연결해서. 자, 그럼 선지를 분석해 보면 1번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이거는 의열단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의열단. 안 맞고요. 2번 민족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창립되었다. 맞습니다. 그 60만 세 운동 이후에 그 사회주의 계열이랑 민족주의 계열의 연합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만든 단체가 신간회거든요. 맞습니다. 3번 조선업 운동을 전개하여 여유당전설을 간행하였다. 이거는 정인보랑 관련된 키워드인데 어쨌든 이거랑 관계가 없어요. 안 맞고요. 4번 조소왕의 상균주의를 기초로 기본 강령을 발표하였다. 이거는 임정이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러니까 충칭 시기 거의 1941년쯤 이때쯤인데 아무도 틀렸어요. 안 맞고요. 5번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를 세워 민족교육을 전개하였다. 이거는 신민회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참고로 여기서 그 여기 대성학교는 안창호 선생님이 세웠고 오산학교는 이승훈 선생님이 세웠어요. 가끔 이런 것도 문제로 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거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랑 신간에 꼭 같이 연계해서 외우세요. 자, 40번 다음 대책이 발표된 이후 일제가 시행한 정책. 아마 이거 내면은 크게 10년대랑 20년대랑 30년대 후반 중심 이후로 내거든요. 먼저 확인해보죠. 일단 여기 친일단체 조직의 필요, 그리고 뭐 친일적 단체를 만든다. 그리고 여기 면장을 그 회장이 추대하고 여기에 간사함이 평의원을 두어. 일단 각자 풀어드리면 이 1번 사료는 친일파 조직이에요. 이게 친일파라는 게 뭐 약간 좀 이완용처럼 언제나 있긴 했는데 이 시대에 더 많았어요. 왜냐면 앞서 제가 다뤘던 여기 3.1운동 있잖아요. 와, 이게 조선인들이 자신들 입장에서 와, 이런 식으로 뭉칠 수가 있구나. 이제 그냥 우리 그냥 공포심만으로는 통치 못하겠다. 그래서 친일파를 조직한 분열을 유도하자. 이게 문제 제시된 시기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거 같은 내용은 이게 뭔 말이냐면 좀 그냥 우대해 준 거예요. 우대. 쉽게 말하면 조선인도 정치할게 해줄게, 좀 풀어준 나름의 당근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인 그런 뭔가 정치에 대한 기회는 적었어요. 생각보다. 명분상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이 키워드 놓쳤는데 제가 사이토 마코토 있죠. 이게 일본인 총독인데 아마 3대 총독일 거거든요. 이 키워드 외우는 게 좋아요. 이 총독이 문제 제시된 정책을 시행한 총독이거든요. 좀 정리를 드리면 이거는 1920년대예요. 제가 10년대는 공포, 30년대 이후는 뭐 그 전쟁이라던가 세뇌 이런 키워드 강조하거든요. 20년대는 분열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분열. 그리고 회유.
그러니까 회유 같은 경우에는 좀 조선인에게도 기회를 주는 척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는 거고, 분열은 한마디로 친일파 양성이에요. 그래서 20년대랑 관련된 키워드거든요. 일단 그럼 선지를 분석해보면 1번 한국인에 한해 적용되는 조선 태영령이 공포되었다. 이거는 10년대 공포정치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틀렸고요. 2번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치안유지법이 마련되었다. 맞아요. 이거 1925년에 제정됐거든요. 그러니까 회유도 하지만 나름대로 그 조선인들을 더욱 탄압하기 위해 만든 대표적인 법이에요. 정답입니다. 3번 기한 내에 토지를 신고하게 하는 토지조사령이 제정되었다. 이거는 1912년인데 아무튼 그 1910년대랑 연결되는 대표적인 키워드예요. 그래서 틀렸고요. 4번 헌병대 사령관이 치안을 총괄하는 경무총관부가 신설되었다. 이것도 10년대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공포의 키워드랑 연결되는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그래서 10년대 맞고요. 5번 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회사령이 발표되었다. 이거 역시 10년대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이게 이유형 내면은 사실 이게 1등으로 많이 내고 이 10년대가 2등으로 많이 내고 20년대는 제일 적게 내거든요. 그래서 조금 사료가 어려울 수 있었는데 이 맥락을 보고 제가 말하잖아요. 공포, 분열, 그리고 전쟁 및 세뇌, 이 큰 틀을 바탕으로 키워드를 접근한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41번 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감정기 시기에 종교를 물어봤는데 천도교랑 대종교를 물어봤네요. 이 두 종교가 제일 잘 나오거든요. 그럼 접근해보죠. 일단 1번 의민단을 조직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이거는 천도교가 아니라 천주교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이게 천주교랑 천도교를 이름 헷갈릴 수 있는데 천도교는 동학을 계승했고 이거는 약간 기독교 같은 거.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좀 그런 종교. 아무튼 틀렸고요. 2번 잡지 개벽을 발행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이거 맞아요. 천도교는 당시 약간 좀 계몽운동? 좀 그런 거와 관련된 잡지 같은 걸 발행했거든요. 여기 개벽 외에도 신여성이라고 있거든요. 아무튼 정답입니다. 3번 경향신문을 발간하여 민중계몽에 힘썼다. 이것도 천주교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대종교랑 안 맞아요. 4번 배제학당을 세워 신학문 보급에 기여하였다. 이거는 아펜젤러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아펜젤러. 그래서 틀렸고요. 5번 을사오적을 처단하기 위해 자신회를 결성하였다. 이거는 이재명이랑 관련된 키워드거든요. 이재명. 종교랑 전혀 관련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 종교 유형 천도교랑 대종교가 제일 잘 나오거든요. 아주 가끔 천주교도 내긴 하는데 일단 이 두 개 중심으로 공략하는 게 좋아요. 제 출제율 높거든요. 자, 그럼 이어서 가 42번 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단체 활동을 물어봤는데 여기 힌트 대놓고 좋네요. 이봉창 선생님은 도쿄에서 천황에게 폭탄을 투척하려고 시도한 인물이죠. 이걸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게 이봉창 선생님이 활동한 단체는 한인 애국단이에요. 이번 힌트를 좀 쉽게 줘가지고 그냥 바로 쓸게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한번 접근해보면 1번 중국과 함께 영능가 전투에서 큰 전과를 올렸다. 이거는 조선혁명군이에요. 그 양세봉 선생님이 만든 그런 독립군이죠. 안 맞고요. 2번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되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국 광복군이에요. 당시 한국 광복군은 연합군이랑 연합해가지고 다양한 작전을 미국이랑 전개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는 키워드인데 아무튼 아니고요. 3번 홍커 공원에서 일어난 윤봉길 의거를 계획하였다. 이게 정답이에요. 한인애국단이 언급되면은 이 이봉창 선생님이랑 윤봉길 선생님이 나오거든요. 정답인데 그 윤봉길 선생님 의거까지 끝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를 떠나서 충칭까지 계속 이동해요. 그것까지 연계해서 외우면 좋아요. 4번
조선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려고 하였다. 이거 독립의군부예요. 임병찬 선생님이 만든 건데 거의 1910년대. 틀렸고요. 5번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하여 군사훈련에 힘썼다. 이거 1932년쯤인데 이거 인물이 김원봉이 연결돼요. 김원봉. 좀 넓게 보면은 의열단까지 연결되는데 아무도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거 그 한인애국단이랑 그 의열단을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둘을 중심으로 어떤 인물이 활동했는지, 그리고 각 인물들은 어떤 지역에서 활동했는지 잘 구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43번 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글을 쓴 인물의 활동을 물어봤는데 이 사료가 좀 어렵거든요. 제가 이거는 좀 키워드 짚어드리고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 세계사적인 이론론적인 역사 법칙, 이 키워드 외우세요. 이게 조선사회 경제사라는 사료에서 나온 거거든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거 글 쓴 인물은 백남원 선생님이에요. 이게 사료 내용이 좀 어려운데 그 유물사관이란 걸 좀 이해해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좀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세계사적인 법칙에서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뭐 원시사회, 그리고 고대, 노예제, 그리고 뭐 중세, 그 봉건제, 그리고 대충 한 근대 자본주의쯤. 그러니까 세계 그런 역사의 흐름은 이런 식으로 흘러갔다고 하는데 당시 일제는 조선은 한 이쯤에서 끝났어. 이쯤. 그러니까 조선은 이런 식으로 정치된 국가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통치를 받는 게 정당화된다는 논리를 이 인물이 반박하신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이 사료 내용이 좀 어려운데 이 흐름을 좀 알고 있어야 이 사료를 왜 주장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럼 설명드리면 1번 조선사 편수에 들어가 조선사 편찬에 참여하였다. 이거 만약에 제 설명 들었으면은 이거는 사실상 일제 역사적인 그런 왜곡과 관련된 문제 낸 거 아니면 절대 답될 수 없어요. 이건 뭐냐면 일제 역사 왜곡과 관련된 사례거든요. 절대 고르면 안 되는 선지예요. 이거 고르면 왜곡노예요. 2번 실증주의 사학의 연구를 위해 진단학회를 창립하였다. 이건 대표적으로 이병도 그리고 손진태 선생님이 있어요. 이게 한능검에서는 이거를 제가 정답으로 된 적을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아요. 진단학회보다는 아마 그 뭐였지? 그 조선학 운동? 그거를 조금 더 정답으로 낸 게 있던 것 같은데 아무튼 한능검에서는 이거 정답을 된 걸 제가 못 봤어요. 제 기억상. 그리고 3번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에서 독립투쟁 과정을 서술하였다. 이거는 박은시 선생님. 4번 임시사료 편찬회에서 한일관계 사료집을 편찬하였다.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당시 역사에 대한 그런 편찬에도 다뤘거든요. 5번 신민사학을 반박하는 조선봉건 사회경제사를 저술하였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이거를 반박한 책이 이거라고. 그래서 이게 사회경제사학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아예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걸 썼구나 그런 정도로서만 참고용으로 이해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자, 그럼 이어서 44번 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은 이 사건 이후의 사실을 물었는데 이거 사건이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송기정 선수. 이게 뭐냐면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 193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송기정 선수의 일장기 삭제 사건이에요. 당시에 그 조선일보였나 그 조선일보랑 동아일보가 어쨌든 우리나라 선수가 당시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건데 얘네들은 일제감정기니까 일제의 사람으로서 그래도 좀 국뽕이란 게 있잖아요. 소위 국뽕. 내가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이 금메달 딴 건데 일제인으로서 그 금메달 딴 거다? 난 인정 못 하겠다. 그래서 이 일장기를 없애버려 가지고 당시 이 신문들이 폐간돼 버렸어요. 아니면 정지당하거나. 그래서 36년에 발생한 사건인데 이거 제가 조금 암기법 알려드리면 36개 주랭랑 이렇게 암기하면 쉬워요. 약간 마라톤이잖아요. 그래서 이 36개 주랭랑으로서 암기하면 좀 좋아요. 36개 주랭랑. 그래서 일단 그럼 뭐 선지 분석해보면 1번 일제에 의해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었다. 이거는 1924년이에요. 좀 글씨가 알아보기 힘들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전이에요. 틀렸고요. 2번 신경아파 작가들이 스카프를 결성하였다. 이거 제가 연도가 지금 좀 헷갈리는데 이거 1920년대 중반이거든요. 아무튼간 20년대 대표적인 키워드를 안 맞아요. 이전이고요. 어차피 이후 구르는 거니까 하나만 찾으면 돼요. 3번 나홍규가 제작한 영화 아리랑이 처음 개봉되었다. 이거 1926년이에요. 이전이에요. 틀렸고요. 여성 계몽과 고스타파를 주장하는 근우회가 창립되었다. 이거는 1927년. 역시 이전이에요. 틀렸고요. 일제가 한글학자들을 구속한 조선어학계 사건이 일어났다. 이거 저번에 정답 된 것 같은데 이번에도 정답이네요. 이거 1942년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이래서 이게 이런 유형 같은 경우에는 연도를 가급적이면 모두 외워두면 좋은데 이게 정답으로 잘 쓰는 그런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도들을 조금 기출 풀면서 외워두면 좀 더 풀이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42년. 자, 그럼 이어서 45번 문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은 국회에 대한 설명을 다루는데 여기 지난 50 총선을 통해 구성된 국회, 그리고 반민족행위 법안, 그리고 뭐 특별조사위원회,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문제 제시된 국회는 재헌국회예요. 50 총선거를 통해서 당시에 대표적인 키워드로 반민특위랑 농지개혁을 다룰 수 있거든요. 농지개혁.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1번 민의원, 참의원의 양원으로 운영되었다. 이거는 장면정부식이거든요. 틀렸어요. 2번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비준하였다. 이게 체결이랑 비준이 조금 애매한데 비준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명박 정부식이에요. 이명박. 이게 약간 좀 연도가 애매한데 아마 체결이면은 노무현 정부식이고 비준이면은 이명박 정부식이에요. 그래서 틀렸고요. 3번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안을 철폐하였다. 이거 살짝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대충 이게 1954년이에요. 근데 이 재헌국회는 2년이거든요. 2년 임기. 그래서 거의 이거까지 가려면은 한 3대 국회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더 뒤에요. 그래서 가끔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거의 같은 국회 아닌가 하는데 이거 2년이에요. 2년. 그래서 54년쯤이면 조금 더 이후에요. 틀렸고요. 4번 유상매수 유상부분을 원칙으로 하는 농지개혁법을 제정하였다. 정답이에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반민특위랑 농지개혁이 이 국회의 대표적인 키워드라고. 정답입니다. 5번 의원 정수 3분의 1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되었다. 이거 박정희 정부식이에요. 거의 1970년대. 그래서 이후에요. 정답은 4번입니다. 46번 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물어봤는데 여기 파리강화회의 민족대표랑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수석이 좀 중요한 키워드였거든요. 이 46번 인물은 김규식 선생님이에요. 김규식.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좀 활약했었고 그 광복 이후에는 남북협상이라던가
좌우합작위원회 이런 데서 활동했는데 아마 이 중에서 냈을 것 같아요. 남북협상이나 좌우합작위원회. 그럼 살펴보죠. 1번 의열단을 조직하여 단장으로 활동하였다. 이거는 김원모 선생님이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김원모 선생님. 틀렸고요. 2번 재미아닌을 중심으로 흥사단을 창립하였다. 이거는 안창호 선생님이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틀렸고요. 3번 신흥강수소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이거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씨영제라고 설명하는데 대표적으로 이회영 선생님이라던가 이동영 선생님이라던가 그리고 이상용 선생님이 있어요. 이상용. 그러니까 이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가족인데 돈이 많아가지고 당시 서간도 지역에다 이런 독립군 양성을 위한 돈을 지원해줬어요. 그래서 다 외우는 게 좋아요. 가끔 이거 따로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4번 민족자주 연맹을 이끌고 남북협상에 참여하였다. 이게 정답이에요. 당시 김구 선생님이랑 같이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면서 협상하러 갔죠. 4번이고요. 5번 일제패망과 건국에 대비하여 조선 건국동맹을 결성하였다.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었는데 여운형 선생님이에요. 여운형. 그래서 안 맞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47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조약에 대한 설명인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물어본 문제가 제 기억에 이거 회차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었어요. 사료를 해석해드리면 여기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은 한쪽 편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여기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해서 한국에서의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한국에서의 적대적인 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그래서 이걸 알 수 있는 게 문제에 제시된 내용은 정전 협정이에요. 이게 1953년 7월 27일날 조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6.25 전쟁에 종결을 위해서 맺은 조약인데 그래서 정전협정이랑 관련된 키워드로서 일단 살펴보면은 1번 기억 포로송환 문제로 인해 체결이 지연되었다. 맞아요. 당시 이승만이 이 포로송환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난리를 피워가지고 당시에 이걸 좀 맺는데 애를 먹었어요. 맞고요. 니은 미국과 소련의 군정이 종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는 사실상 정부를 수립한 이후에 사실상 군정은 끝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48년쯤에는 이미 끝났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 제시된 조약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틀렸고요. 디귿 군사 분계선을 확정하고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였다. 뭐 지금으로 치면 약간 DMZ 그런 건데 이 정전협정을 계기로 아직까지 남한과 북한이 분단 국가로서 이렇게 남아있는 아픈 역사가 있죠. 맞고요. 리을 미국의 극동 방위선을 조장한 에치슨 선언에 영향을 주었다. 관련 없어요. 이 에치슨 선언이란 건 극동 방위선인데 당시에 이때 한반도 남부가 제외돼 버려가지고 6.25 전쟁을 발발하는 원인을 제공한 거지 이거에 문제 제시된 조약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48번 문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정부 시기의 사실을 물었는데 살펴보죠. 일단 여기 인민혁명당 재건이 사건. 이게 조금 어려우신 키워드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때 당시에 여기 아마 그게 있을 거예요. 긴급 조치라던가 다른 힌트가 없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긴급 조치라는 거는 유신헌법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유신헌법. 그러니까 당시 이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이 이 유신헌법을 반대했어요. 그 반대를 한 인물들을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몰아가가지고 죽여버린 사건이 이 인혁당 사건인데 이게 당시에 좀 인권에 대한 좀 이런 유린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라서 실제로 이 사법 역사상 암흑의 날이라 평가될 정도로 국제적으로도 이게 좀
진짜 박정희 정부 시기에 좀 이렇게 인권을 유린한 안타까운 사건으로 좀 남아있어요. 되게 안타까워 보이는 이런 사진 많죠? 좋은 사건은 아니에요. 이거 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48번은 박정희 정부 시기 그 정부에 관련된 사실인데 오늘 문제는 조금 뭔가 좀 되게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네요. 자, 1번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이거는 이승만 정부 시기예요. 앞서 다룬 이 정전협정 이후에 거의 바로 체결했다 생각하면 돼요. 2번 YH 무역 노동자들의 농성을 강경 진압하였다. 이게 정답이에요. 당시에 약간 좀 노동자라던가 좀 이런 국민들에 대한 좀 안 좋은 사건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답이고요. 3번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시행하였다. 이거는 김영삼 정부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4번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삼천교육대를 설치하였다. 이거는 전두환 정부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5번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왕을 제거하였다. 이거는 이승만 정부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당시에 조봉암이 점차 성장하니까 이 진보당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당시 조봉암을 좀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죽였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이게 좀 팁이라면 팁이랄 수 있는데 박정희 정부 시기에 뭔가 이런 식으로 농성을 강경으로 진압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뭔가 사법적인 역사에서 안 좋은 사건들이 좀 많더라고요. 대체로 전두환 정부 시기에도 가끔씩 있는데 이게 박정희 정부가 정말 경제적인 업적에서는 정말 훌륭한 평가를 많이 받지만 이런 면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 그 정도는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9번 문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은 민주화 운동에 대해 물어봤는데 여기 치안본부 남영동 대검문실에서 고문을 당하여 죽은 박종철에 대한 이걸 나온 거 보니까 여기 호원철배, 독재타도 이건 구호거든요. 문제 제시된 민주화 운동은 6월 민주항쟁이에요. 6월. 여기 박종철 열사 외에도 이한열 열사도 낼 수 있어요. 이한열. 이거 1987 영화 봤으면은 그때 그 강동원 배우님이었나? 그분이 자주 나와가지고 좀 유명해졌는데 아마 그때 강동원 선생님께서 그 이한열을 연기했던 걸 기억하거든요. 아무튼 1번 장면 내각이 출범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거는 4.19 혁명이에요. 틀렸고요. 2번 구속적인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였다. 이거는 6.3 시위랑 관련된 거예요. 안 맞고요. 3번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냈다. 이게 정답이에요. 문제 제시된 민주화 운동의 대표적인 성과거든요. 4번 신군부의 계엄령 확대와 무력 진압에 저항하였다. 이거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틀렸고요. 5번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것도 4.19 혁명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이 4.19 혁명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이 6월 민주항쟁이 잘 나와요. 이 유형에서. 그래서 꼭 비교해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 42회 고급의 마지막 문제인 50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정부 시기의 통일 노력을 물어봤는데 여기 이 서울 올림픽은 88년, 이 3당 합당은 90년, 그리고 여기 UN 동시가입은 아마 9월쯤일 거거든요. 이게 9월. 그래서 이 50번의 그 정부는 노태우 정부예요. 아주 가끔 서울 올림픽을 전두환 정부 시기에 한 거 아니냐고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서울 올림픽은 노태우 정부 맞습니다. 여기 잘 보면 여기 노태우 선생님, 여기 노태우 대통령 계시거든요. 1번 남북 기본 합의서를 교환하였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노태우 정부 외울 때 제가 좀 팁을 드리면 이 유엔은 기본적으로 기획화를 좋아한다. 이거 제가 그 방 운영하면서 만든 암기법인데
누가 만들어준 거거든요. 이거 기억하면 진짜 문제풀이 쉽거든요.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자, 2번.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거는 박정희 정부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박정희. 안 맞고요. 3번. 개성공업 지구 조성에 합의하였다. 이거는 김대중 정부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4번. 14 남북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이거는 노무현 정부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노무현. 안 맞고요. 5번. 이산가족 고향 방문을 최초로 성사시켰다. 이거는 전두환 정부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상으로 고급 42의 후반부 해설도 끝났습니다. 이번에도 좀 제가 해설을 길게 한 것 같은데 좀 설명을 좀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좀 길어졌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음 고급 43회 해설에서 뵙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